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수박 좀 깎아줘. 사위도 마당 평상에 누워 책만 읽고 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할머니, 물총 고장났어요. 할머니, 저녁 언제 먹어요? 입을 꺼내주랴 간식 챙겨주랴 어느새 나는 부엌에서만 하루 종일 보내고 있었어요. 잠깐 앉으려고 해도 어머님, 혹시 챙 있는 모자 있어요? 어머님, 애가 배 아프대요. 혹시 소화제?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직장 다니며 아이들 키우고 좀 가쁘게 살아온 대가로 얻은 평온이랄까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우리 은퇴하면 바닷가 말고 계곡 옆으로 가자. 텃밭도 있고 햇빛도 좋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어느 조용한 마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전원주택. 잔디 정원이 있고 뒤뜰엔 텃밭도 있고 계곡도 있죠.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마당에 앉아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게 우리 집이야? 너무 행복해. 그동안 고생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네. 고생했어. 그 말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둘이서 여기저기 박스 풀고 마루에 이불 깔고 누워 처음 맞은 그 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용했어요. 새소리밖에 안 들렸고요. 서울 살 땐 한밤중에도 경적 소리에 깨곤 했는데 여긴 마음이 편안하고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네 집 거의 펜션이네. 여기 살면 100년은 더 살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치,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야지. 텃밭에 상추랑 쑥갓을 심고 비 오고 나면 둘이 마루에서 커피 마시며 풀향기 맡고 그런 나날이 몇 달쯤 이어졌어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요하고 따뜻한 날은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남편은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저는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밤마다 책을 펼치면 어느새 눈이 감기고 새벽엔 새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죠. 시장까지 가는 길엔 늘 손잡고 걸었어요. 작은 마을 회관에서 동네 분들과 나눔 장터도 해보고 저녁엔 라디오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저희 부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 집, 이 시간이 우리에겐 진짜 보상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후회는 안 돼. 서울 떠난 거. 그래서 저는 말했죠. 전혀, 우리 이 나이에 이 정도 평온 얻은 것도 기적이야. 6월 중순, 막 여름 문턱을 넘으려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딸이 전화로 묻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좀 내려가도 돼? 남편이 갑자기 휴가 받아서. 반가웠죠.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건강한 밥 차려줄게. 아직도 그 대답을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는지 가끔 후회가 됩니다. 금요일 오후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딸네 가족이 내려온 거였죠. 손주 둘, 사위, 그리고 딸.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내려놓는데 캐리어에서부터 비치볼, 튜브, 물총, 보조 매트까지 무슨 짐을 이리도 많이 가지고 왔는지.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 마음이 녹더라고요. 딸은 말했어요. 엄마네 집 최고야. 애들 데리고 리조트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엄마, 여기 진짜 대박이야. 공기도 다르고 새소리도 들리고 엄마는 매일매일 힐링돼서 좋겠다. 큰딸은 평상에 들어 누우며 말했어요.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애들은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마당에서 물총 싸움을 벌이고 남편은 그걸 보며 웃고 있었죠. 애들 신났네. 여기가 진짜 놀이터지. 한두 시간은 귀여웠죠. 웃으며 바라봤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욕실에는 수건이 산처럼 쌓였고 세탁기 안엔 젖은 수영복과 흙 묻은 옷이 마구 던져져 있었어요. 싱크대엔 컵이며 접시, 젓가락 끊임없이 쌓여가더군요. 하루 세 끼의 간식,
아이들 챙기느라 저는 발바닥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딸은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다며 식사는 전부 저한테 맡기고 엄마, 저녁은 뭘 해줄 거야? 하고 웃으며 물어오더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이들 입맛 맞추느라 계란말이, 미역국, 달볶음탕까지 이것저것 만들었죠.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수박 좀 깎아줘. 사위도 마당 평상에 누워 책만 읽고 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할머니, 물총 고장났어요. 할머니, 저녁 언제 먹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토요일에 며느리까지 내려오면서 시작됐어요. 어머님 애들 데리고 시골 공기 좀 쐬려고요. 그래. 어서 와. 반갑긴 했지만 더 정신 없겠구나. 슬슬 걱정되는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짐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는데 그 짐 중에는 장난감이 대부분이었어요. 욕실에는 아기 욕조가 펼쳐지고 세면대에는 아이들 칫솔에, 거실엔 장난감이며 인형이며 곳곳에 널브러졌죠. 수건은 산더미처럼 빨래통에 쌓였어요. 심지어 설거지는 쉴 틈도 없이 밀려들었고 싱크대엔 항상 누군가의 컵이, 누군가의 그릇이 놓여 있었죠. 이불 꺼내주랴, 간식 챙겨주랴, 어느새 나는 부엌에서만 하루 종일 보내고 있었어요. 잠깐 앉으려고 해도 어머님, 혹시 챙 있는 모자 있어요? 어머님, 애가 배 아프대요. 혹시 소화제?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 집인데 누구에게도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식탁은 포개진 그릇들과 아이들이 먹다 놔둔 간식들로 엉망이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흙 묻은 발로 뛰어다니다가 거실까지 누벼댔어요. 그 사이사이 딸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여긴 진짜 힐링하기 최고인데. 하며 웃고 있었고요. 저는 문득 거울을 봤어요. 어느새 눈 밑은 퀭하고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굽었더라고요. 애들 힐링시키려다 병들겠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애들이 오니까 집이 확 생기가 돈이 좋네. 좋다 좋다. 그 말에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좋죠. 좋긴 좋지만 정말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말도 못했어요. 그 딸은 엄마, 우리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힐링돼. 며느리는 서울집보다 여기가 잠이 더 잘 와요. 어머님. 그 말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더 쉼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내 아이들이 힐링된다는데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요. 한밤중에 거실을 지나가는데 테이블엔 물총, 텀블러, 종이컵, 다 쓴 물티슈, 흘린 과자 부스러기. 하루 이틀이 지나자 피로가 쌓이고 등허리가 욱신거리고 목이 뻐근해지고 말을 안 하니 내색을 안 하니 아무도 제가 힘든 줄 몰라요. 그저 엄마는 늘 잘해주는 사람, 어머님은 다 해주는 분. 그 기대 속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아니, 엄마, 왜 우리가 언제 뭘 시켰다고 그래? 어머님,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돌아올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참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며느리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어머님, 애들 밥은 좀 먹였어요? 이러는데 평상시 같으면 별말도 아닌 건데 저도 계속 쌓여서일까요? 속에서 뭔가가 탁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올게. 애들이 너무 좋대. 또 오고 싶대. 이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럼 또 밥은 내가 하고 또 빨래는 내가 하고 또 그릇 치우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혼자 말했어요.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네. 이젠 이렇게는 힘들어서 못 해주겠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속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다시 저희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머리도 다시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엄마, 주말에 내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가도 돼? 하루만 잘게. 큰딸의 전화였죠. 그날따라 유난히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뭐에 홀렸는지 저는 또 그냥
라고 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난리통에 힘들어하던 제가 그저 하루 정도니까 애들 친구랑 놀게 해주면 좋겠지. 그 생각이 앞섰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 마당에 SUV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부부와 아이 둘. 큰딸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얘네는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야. 너무 착하고 매너도 좋아. 엄마도 좋아할 거야. 반갑게 인사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은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현관을 맨발로 뛰어다니고 벌써부터 바닥엔 물자국, 흙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느라 1시간 넘게 부엌에 있었고 어느 누구 하나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보통은 손님으로 왔으니 예의상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저희 딸이 너무 편하게 얘기한 걸까요? 그 친구 식구들은 정말 여기가 친구 부모님 댁이 아니라 리조트라고 생각한 건지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날의 식탁은 정말 전쟁터였어요. 어이됐건 오시라고 했고 내 집에 오신 손님이니 대접은 잘해야겠다 싶었지요. 전날 미리 삶아둔 감자, 냉장고에 재어둔 불고기감, 텃밭에서 딴 가지와 애호박, 있는 재료를 쥐어짜듯 꺼내 쌈밥을 차렸습니다. 근데 애들은 입에 안 맞는다고 투정 부리고 어른들은 와, 여기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드세요? 진짜 건강식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맛나게 드시더군요. 설거지는 또 끝도 없었습니다. 10여 개의 그릇과 수저, 아이들 물병, 텀블러, 프라이팬, 국그릇. 그 와중에 누가 수박을 자른다며 부엌을 써서 바닥엔 물이 질질. 아무도 물티슈 한 장 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큰딸은 테라스에서 친구랑 와인잔을 들고 진짜 여기 리조트 저리 가라인데 래. 완전 힐링이다. 하고 웃고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에겐 힐링이겠죠. 근데 이 집이 언제부터 리조트가 된 거죠? 누가 이 집을 이용 가능한 숙소로 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계곡물에 발 담그고 돌아온 아이들이 텃밭으로 뛰어가더니 고추를 뽑아서 장난감처럼 던지며 웃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매워요? 얘들아, 고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은 했지만 이미 바닥엔 부러진 고추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걸 보고 웃는 엄마들.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귀엽네. 정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한마디 하더군요. 애들 웃는 거 보니까 좋잖아. 여보, 우리가 여기에 집 잘 지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거실은 또 이불 더미가 쌓였고 욕실엔 샴푸와 물비누가 뒤엉켜 있었으며 싱크대엔 조개 껍데기며 과일 껍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으로 잔뜩 부어 있었고 입가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아침에 거실을 나오니 마루에 널브러진 컵라면 용기, 식탁엔 과자 부스러기, 바닥엔 젖은 수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 너 친구 가족은 오늘 간다 했지?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오후에 올라가. 아,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 내년에 또 올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내년에도 또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걸 감당해야 하나?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당신, 이게 괜찮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아이들 힐링시키려다 내가 병들겠어. 그는 말했어요. 괜찮지 않다면 어떡하겠어?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 그 말도 맞긴 해요. 하지만 그땐 우리는 부모님 눈치를 받고 적어도 정리는 하면서 지냈죠. 지금은요? 그냥 다 내려와서 진짜 힐링만 하고 가요. 그 모든 뒤처리는 결국 제 몫이고요. 8월이 되자 이번엔 아들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요.
어머니, 서프라이즈예요. 며느리는 아이 둘 손을 잡고 방긋 웃었고 아들은 가지고 온 짐을 꺼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엄마, 이번 여름휴가는 여기로 정했어요. 아들은 기분 좋게 말했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거실이 또다시 장난감으로 채워지기까지는 단 몇 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들은 방 한편에 짐을 부리더니 엄마, 여기 좀 넓어서 다행이다. 시원하고 짐 놔두기 좋네. 하며 웃는데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났어요. 괜히 잔소리하면 분위기만 흐려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고 아들은 아이들과 마당에 나가 물총 싸움을 벌였죠. 그날 오후엔 점심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지러웠습니다. 냉장고는 또 비었고 장은 못 보러 나갔고 손은 하나뿐이고 남편은 손주들과 고추를 따고 있었고 제 속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밤이 되고 아이들 소리와 TV 소리, 휴대폰 게임 소리까지 뒤섞여 제가 쉴 여유로운 공간은 아예 없었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나갔더니 싱크대엔 국물 묻은 그릇, 식탁 위엔 어제 밥 먹다 남은 과일 껍질, 전자레인지에는 데우다 만국 한 그릇이 식어 있더군요.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걸 여기다 넣어놨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제가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머리가 찌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여기 오면 진짜 편하고 좋아요. 서울에선 아침마다 정신없는데 여긴 숨 좀 쉬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말하면 서운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숨 쉬는 동안 나는 숨이 막혀간다. 점점 분노가 아니라 체념 같은 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우리 둘만의 쉼터였는데 이젠 누구든 가방만 들고 와서 일주일쯤 묵고 가는 무료 숙박소처럼 여겨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고 저는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둔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물기는 다 닦이지도 않은 그릇들. 식탁 밑에 떨어진 밥풀과 과자 부스러기, 그걸 하나하나 치우는 제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힐링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 이젠 그게 안 됩니다. 손에 쥔 수세미를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앉으니 조용히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말이 있었어요. 나 요즘 애들 오는 게 힘들어. 무서워. 남편이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다들 잠든 시간이라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 당신 애들 오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동안 꾹 눌러뒀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좋아했지. 애들이 올 땐 집이 북적거리고 손주들 웃음소리도 좋고 그래서 처음엔 진심으로 반가웠어. 말을 이어가며 저도 모르게 울먹였어요. 근데 여보 이건 그냥 쉬지 않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하니 아이들을 편하게 볼 여유가 없으니 좋게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사라졌어. 밥하고 치우고 또 치우고 그릇 닦고 빨래 돌리고 애들 잘 놀았다고 웃고 갈 때 나는 그제야 방에 누워. 근데 그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어요.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애들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고 딸도 그래. 친구 데려오고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어.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람인데 엄마 힘들지? 한마디라도 들으면 덜 섭섭할 텐데 애들은 당연히 와서 놀고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어른들은 여기서 힐링돼서 너무 좋다고만 하고 가.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더군요. 그 목소리에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 집 지을 땐 우리 둘이 조용히 살려고 그랬잖아.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고 둘이서 마루에 앉아 책도 읽고 계곡에 발 담그며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자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연히 좋기만 할 거라 생각했어. 자식들이 우리 집 좋아하고 편해하니까 와서 힐링되면 기분 좋은 일이라 여겼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좋아하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지치고 병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모른 척했나 보다. 나는 그냥 애들이 오면 좋고 집이 북적이면 괜히 뿌듯하고 그랬어. 근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진짜 힘들었겠네. 미안해.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 눌러놨던 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어준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당신은 항상 그냥 엄마니까, 주부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답답한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자 끙끙 앓는 걸 그만두기로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그 소리에 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젠 다짐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라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여긴 오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나요. 서울집보다 훨씬 잠도 잘 오고요.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그냥 천국 같아요.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어요. 애들도 여기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오면 숨통이 트여요. 서울에선 하루 종일 집안일에 학원에 정신 없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 엄마, 점심 뭐 해 먹어요? 하고 물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아들은 엄마, 우리 애들 겨울방학에도 여기서 보낼까 해. 겨울방학에도 애들이 여기 오고 싶대요. 기장 안 가고 여기 계곡에서 눈싸움이나 할까? 하며 들뜬 목소리로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려고 해.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제부터 오려면 하루 정도만 잠깐 머무르고 밥도 사 먹고 와. 엄마가 이젠 좀 쉬고 싶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아들은 왜 그러셔, 갑자기? 하다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야 나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이 따뜻해서 조금 울컥했죠. 다음 날 가족 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키우랴, 많이들 힘들었지. 그동안 여기 와서 많이들 힐링하고 갔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려고 해. 누구든 와서 힐링하고 가고 싶다면 와도 좋아. 대신 하루 이틀 정도만. 그리고 밥도 집에서 해먹지 말고 밖에서 해결하자. 해먹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직접 하고 치워야 해. 와서 쉬다 갈 때는 뒷정리도 직접 깔끔하게 하고 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톡방에 글을 남기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너희들을 위한다고 하는 내 행동이 자칫 서로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았어. 좋은 곳으로 너희들도 힐링하러 온다고 왔는데 너희들이 와 있는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음식하고 뒷정리하고 빨래며 그 외 모든 일들을 그동안 엄마 혼자 감당하다 보니 한계치가 와서
지금이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아, 미안해, 엄마. 난 그저 그곳 경치에 빠져서 나 좋은 것만 생각했나 봐. 순간 엄마 힘들 거라는 걸 잊어버렸어. 너희들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좋아.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버거웠고, 얘기하면 너희들 기분 언짢아질까봐 그땐 얘기 못했어. 아들은 그냥 네, 알겠어요. 라고 톡에 짧게 답했어요. 며느리도 톡 하나 보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겠어. 당신 이렇게 딱 선 그어도 돼.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모두를 위한 거야.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이 평생을 기다려 지은 작은 천국이에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건강을 바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아끼는 방식부터 먼저 배워야 하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낮에는 텃밭에 나가 가지와 오이를 따고 밤이면 남편과 둘이 나란히 앉아 별을 봐요. 전에는 가족들이 북적이던 날들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 내가 나로서 머무는 이 순간이 비로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단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